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떤 소식들이 뉴욕 증시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식들 알아보기 전에 먼저 헤드라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부양 기대감과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5,000선 돌파했고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역대 저점까지 내렸습니다. 독일의 3월 제조업 수주가 전달 대비 2.2% 늘었다고 독일 경제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제조업 수주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장중 1만 5천 선을 돌파했고요. 마감가도 1만 5천 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자체적인 재료는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또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호주은행 쪽은 또 역대 저점까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호주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역대 저점으로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글로벌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하향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호주도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일본과 함께 통화나 정책 행진에 동참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서 금리 인하에 부담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호주 달러 강세로 경제 성장이 저하되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14개월 동안 금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난해 12월까지 14개월 동안의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1.75%포인트 인하했었고요. 소비자 신뢰라든가 소매 매출, 고용 개선되면서 금리를 유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광업 중심의 북부라든가 서부 경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남부와 동부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의 배경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 증시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 증시의 급등세일 것 같은데요. 일본 증시 14,000선을 돌파했다고요? 네, 어제 아시아 증시가 급등세를 연출한 것도 오늘 미국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가 급등세를 연출한 것이 상당히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제 니케이 이오 지수는 3.6% 급등했습니다. 1만 4천 선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토피스 역시 3%가 넘게 뛰면서 지수 1200선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3일부터 6일까지 골든위크 휴장 이후에 급등세를 연출했다라는 부분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어제 개장 직후에 2008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1만 4천 선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지난 주말 고용지표가 호전됐다는 부분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달러 환율이 장중에 99엔선을 넘어선 것 또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도 호재가 전해졌는데요. 독일의 제조업 지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죠? 네, 유로존의 최대 경제 국가인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호전됐다는 부분도 오늘 시장에는 호재가 됐습니다. 독일의 경제부는 지난 3월에 제조업 수주가 전월에 비해서 2.2%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0.5%였는데 예상보다 4배 정도 증가폭이 컸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수준이 2월 달에 2.2%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셈이 됐고요. HSBC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경제 여건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분기 성장세를 나타냈을 것으로 전망했고요. 유로존의 경제 역시 개선 기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실적 부분도 좀 보았었을 때 소식이 좀 양호하게 나왔는데 특히 칼스버그 전망을 넘어서는 영업이익이 공개됐다고요? 네, 유럽의 주요 기업 중에서는 맥주 업체인 칼스버그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서는 어니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습니다. 칼스버그는 1분기에 전분기 대비 5%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망치인 6,260억 크로네를 상회하는 6,610억 크로네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지역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매출의 22%까지 비중이 늘어났고요. 아시아 역시 매출의 20%를 차지하면서 증가세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인도 등에서 맥주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칼스버그는 밝혔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데요. 재개장한 영국 증시도 흐름이 좋았네요. 네, 오늘 유럽의 주요 증시 역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범유럽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0.3% 오르면서 지수 3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8년 6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국가별로는 영국 증시가 0.55% 올랐고 프랑스 증시가 0.37% 올랐습니다. 독일 증시가 0.86% 오른 8,200선에 근접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HSBC가 2.6% 올랐는데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발표한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와 금값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0.74% 빠졌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95.45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값 역시 빠졌습니다. 온스당 1.2% 내린 1,450.4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에서 나왔던 소식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부양 기대감과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15,000선을 돌파했고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역대 저점까지 내렸습니다. 독일의 3월 제조업 수주가 전달 대비 2.2% 늘었다고 독일 경제부가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0.5% 감소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제조업 수주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